천천제59년 여름 한 소녀가 창경궁으로 향했습니다. 겨우 16살, 오늘날이라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맞이할 신랑은 6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영조였습니다. 나이 차이 51세,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나이 차이의 혼인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고 왕실에서 46년간 최고 어른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정순 왕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45년 가을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항구, 어머니는 원주원 씨, 본관은 경주 김씨였습니다. 정주 김씨는 유서 깊은 명문가였지만 김항구의 집안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살림 가문답게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항구의 고조부가 바로 효종 때 강빈의 신원을 주청하다 장살당한 김홍국이었습니다. 충절로 이름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집안은 이미 왕실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항구의 팔촌 형제인 김한신이 영조의 딸 화순옹주의 남편이었습니다. 소녀는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경주 김씨의 가풍 속에서 학문을 익히고 예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1757년 운명을 바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조의 정비 정성 왕후가 승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성 왕후와 함께한 세월이 4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왕 숙종의 유지를 따르겠다고 후궁들 중에서 왕비를 책봉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숙종은 장희빈의 저주 사건과 사사 이후 후궁이 왕비가 되어 궁중에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대 왕들에게 반드시 간택으로만 왕비를 뽑으라고 유언했습니다. 영조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1759년 6월 간태경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 처녀 단자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14세의 김항구 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간택장, 수많은 교수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66세의 영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영조는 교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조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교수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산이 깊사옵니다. 물이 깊사옵니다. 다들 예상 가능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구의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심 사람의 마음, 14살 소녀의 입에서 이런 답이 나오다니 영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이나 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 바로 인심입니다. 영조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다른 교수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란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장미가 아름답사옵니다. 화려하고 고귀한 꽃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항구의 딸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목화꽃. 목화꽃은 비록 먹과 향기는 빼어나지 않으나 씨를 짜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꽃이옵니다. 그러하니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옵니까? 영조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실용을 중시하는 태도. 14살 소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영조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에서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66세의 영조와 15세의 김씨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51세였습니다. 심지어 김씨의 할아버지 김성경도 생존해 있었는데 김성경이 영조보다
5살이나 어렸습니다. 사위가 장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1735년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새 왕비는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사도자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은 1722년생이었습니다. 새 왕비는 자신보다 겨우 7살 어린 세손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궁중은 술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왕비라니. 하지만 정순왕군은 당당했습니다. 입궁 초기 궁녀들이 옷에 치수를 재려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 그 순간 정순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뒤돌라 하느냐. 궁녀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겨우 15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왕비의 채통을 세운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순식간에 궁중에 퍼졌습니다. 새 왕비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정순 왕후를 총회했습니다. 어린 왕비는 총명했고 조신했습니다. 영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왕실의 법도를 잘 지켰습니다. 1707년에는 경복궁 예터에서 친잡례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선조대 이후 300여 년 만에 재개된 의식이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 완구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영조의 총애는 깊었지만 임신했다는 기록도 유산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762년 궁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영조가 아들 사도생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입니다. 당시 정순왕 후의 나이는 18세,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정순 왕후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정순왕은 너무 어렸고 궁중에서의 입지도 약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모 화변 당시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와 상의했지 정순 왕후와는 상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없는 18세 소녀가 무슨 권력이 있어 세인자를 제거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인자가 죽으면 왕실에 혼란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정순왕은이 사건에 거의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 화변 이후 세자의 아들 세손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조카 벌되는 세손을 보살폈습니다. 정조는 어린 할머니 정순왕후를 의외로 신뢰했습니다. 정조 말년 홍인난이 세손의 대리 청정을 막으려 할 때였습니다. 정조는 정순 완구를 찾아가 홍인한의 말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만큼 정조는 정순 완구를 믿었던 것입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2세의 나이였습니다. 51년이라는 긴 제조가 왕위에 올랐고 정순 왕후는 31세의 나이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큰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척신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조 말년에 권력을 휘두르던 외척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칼날은 정순왕구의 친정에도 향했습니다. 정순왕구의 오빠 김규주는 영조 때 남당을 이루어 세력을 확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자 처음에는 한성판을 제수받았습니다. 홍인왕과 정궁염을 탄핵하는 데도 동참했습니다. 정조를 도와 선왕 때 권신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조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홍인한 과정 우겸에 대한 처분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김귀주를 흑산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김귀주가 해경궁 홍씨에게 무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연석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규주가 영조 때 외조부 홍봉안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어머니 해경궁의 친정 아버지를 공격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잡대는 왕에게 친오빠가 귀향을 갔습니다. 그것도 먼 흑산도로. 1786년 김귀주는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순왕후와 정조의 관계는 미묘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경조는 할머니의 세력을 견제했고 정순환군은 손자 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조가 갑자기 승허한 것입니다. 겨우 49세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나이는 겨우 11세였습니다. 왕실의 큰 어른인 정순완구가 대왕 대비로 승격되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 청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나이 56세, 그녀의 앞에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정조가 죽은 다음 날부터 정순왕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문교지를 내려 정사를 시작했습니다. 7월 4일 좌의정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좌의정에는 이시수를 앉혔습니다. 모두 노론, 벽파 인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국상 중에는 모든 정사, 특히 인사 조치를 중지하는 것이 관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군은 관리를 깼습니다. 영의정 이병모가 청나라의 사신으로가 있어 갖춰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정조시대의 인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조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정순 환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측근 홍구경과 정민씨의 관작을 주탈했습니다. 서유린, 김희재, 김희교, 김희익 등을 처벌했습니다. 윤행임은 권세를 농단했다는 이유로 사사했습니다. 그리고 1881년 1월 10일 정순호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천주교 엄급을 내린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매번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사학이 날로 더욱 치성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정조는 천주교를 묵인했습니다.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천주교는 무부무군의 멸륜지교였습니다.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탄압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남인 세력이 많았습니다. 정조 시대에 크게 성장한 남인들이었습니다. 정순 왕구와 벽파는 이들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천주교 탄압은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신유 사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잡혔습니다. 초대교회 창설자들인 이승훈, 정약종이 체포되었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칼날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이 처형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도 사형당했습니다. 정조가 설치했던 장용영이 폐지되었습니다. 300여 명이 처형되거나 옥사했습니다. 정조가 24년간 쌓아올린 탕평 정치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정순왕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왕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정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벽파가 득세했고 난민과 시파는 숨 죽였습니다. 정순왕 후에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1894년 2월 9일 정순왕은 수렴청정에서 물러났습니다. 순조가 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순조는 15세가 되어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조의 뒤에는 새로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였습니다.
정조는 죽기 직전 순조의 왕비를 간택했는데 바로 김조순의 딸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순왕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안동 김씨를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자 김조순이 움직였습니다. 벽파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측근들이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순왕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에 정순왕군은 다시 수렴을 치고 정사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순조를 시켜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순왕은 순조 뒤에 수렴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좌의정 이시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순왕 후에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하시는 일이 이치에 맞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성상께서 하실 것이니 수렴하지 마시죠. 대놓고 수렴을 거을 것을 청한 것입니다. 소론이었던 이시수조차 정순왕후의 재수렴을 반대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가 창덕군 경복전에서 승하했습니다. 61세 나이였습니다. 수렴 청정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허망한 만년이었습니다. 정순왕 후의 시신은 영조가 잠든 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안에 있는 원입니다. 66세의 노인과 결혼한 15세 소녀는 결국 그 노인 곁에 묻혔습니다. 51년의 나이 차이로 만난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정순황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혹독하게 평가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되돌렸다고, 신유사옥으로 300명을 죽였다고, 벽파의 영수로 당쟁을 격화시켰다고.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세의 66세 노인과 결혼해야 했던 소녀 자식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했던 여인, 손잡대는 왕에게 친오빠가 귀양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할머니 정순왕후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은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오빠를 죽였습니다. 정조가 친정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정조가 쌓아놓은 것들을 정순왕후는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 태어나 왕실에 시집와서 권력의 중심에 섰던 한 여인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15세의 왕비가 된 소녀는 61세 대왕 대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46년간 국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세자의 죽음 정조의 즉위, 오빠의 유배와 죽음 정조의 급서 순조의 즉위, 그리고 신유사옥 피와 권력 생존과 복수. 그것이 정순 왕후가 살았던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간택 때 말했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다고.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권력의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잔혹했습니다. 정순왕후 이후 조선은 세도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았고 60년간 세도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조의 개혁을 뒤집은 것이 결국 조선을 세도 정치로 이끈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정순왕과 정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신유사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5세의 국모가 된 소녀가 조선 후기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가 수백만 백성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구를 찾아가면 원능을 볼 수 있습니다. 영조와 정순 왕후가 함께 잠든 곳입니다. 조용한 능 앞에 서면 300년 전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택장에 들어서던 14세 소녀, 인심이 가장 깊다고 답했던 그 소녀, 그 소녀는 어떻게 조선 역사의 중심에 섰을까요? 그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울 뿐입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존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를 정순황후 조선의 국모가 된 16살 소녀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생존 선택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순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시십 5세 소녀가 61세 노인이 되기까지의 46년 그 긴 세월 속에서 그녀가 내린 선택들, 그것이 옳았는지 그런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역사는 언제나 여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정순왕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폭군일까요? 아니면 생존자일까요?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원흉일까요? 아니면 왕실을 지키려 한 충직한 대비일까요?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